당시 국회의원 6분과 구청장 셋이 예. 국회에서 MOU를 맺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첫째는 정보 교류, 예. 두 번째는 사업의 공동화, 예. 그리고 사업의 역할화. 이 역할화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예. 그다음에 재활용품, 또 음식물 쓰레기, 예.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경기도권, 저희 마포를 싸고 있는, 서부권을 싸고 있는 이 경기도권에는 이 업체가 없어요.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예를 들면 쓰레기는 우리 마포에 그 자원 해수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를 하면 되고, 그런데 그 음식물 쓰레기하고 재활용품을 제가 위탁을 줍니다. 근데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MOU를 맺어서 쓰레기는 우리 자원해수시설인 마포에서 흡수를 하고, 그다음 음식물 쓰레기는 서대문구에서 처리를 하고, 그러니까 서대문구에 건물을 지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재활용 센터, 그러니까 어떤 재활용품을 분류수거하는 것은 은평구에다 만들어서 은평구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자, 이런 서북상구가 이게 나눠서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그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곳은 저희가 반입료를 내면 되도록 되어 있고, 은평에서는 재활용품 처리 시설을 새로 신축을 하는데 그 비용은 은평구에서 많이 되고, 우리도 일부를 한 20% 정도를 부담을 해서 우리 재활용품을 글로 수거해가는 그런 형태를 지금 갖춰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려면 일단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원해수 시설의 반입 하는 기준은 서울시의회 그 자원해수 시설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 조례는 서대문 들어가 있고, 당연히 우리는 들어가 있고, 종로 중구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걸 좀 조정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저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우리 마포와 서대문 은평이 공동으로 가는 것이니까 웬만하게 저는 처리해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민선 7기 임기가 이제 그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예. 그 청장님께서는 마포 1번가 마포 하우징 무엇이든 상담 창구 공공화장실 24시간 개발 500만 그루 나무 심기 등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을 쭉 진행해 오셨어요.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성과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네. 저는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이런 일들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제가 직접 생활하면서 불편을 겪었던 것들을 제가 실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쉬는 날 동네에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쉽게 말하면 화장실이 필요해서 주위에 보니까 우리 복지관이 있어요. 그래서 복지관에 일요일인데 복지관을 보니까 다 잠겨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야, 복지관에서 이렇게 쉬는 날 문을 잠궈 버리면, 아니 지나가는 분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다고 식당들도 다 잠궈 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바로 생각하는 것이 화장실 개방이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개방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화장실 개방하면 뭐 거기엔 집기가 망가진다고 그러고, 거기는 그냥 뭐 깨질 수도 있다고 그러고 지저분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아, 당연히 외부인들이 이용을 하면 지저분해질 수 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방을 안 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된다. 그래 싶어서 제가 추진을 했는데 의외로 깨끗하게 잘 씁니다. 그 쓰는 분들이. 예, 그래서 첫째 이제 우리 직원들끼리만 쓸 때는 대충 썼는데 개방을 하다 보면 훨씬 화장실이 더 깨끗해졌고 쾌적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방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여성들이 화장실에 갔을 때 어떤 괴한이나 이런 사람들의 침입으로부터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여성 화장실은 남성 화장실은 배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배를 누르면 자동으로 파출소로 연결이 돼서 112가 출동하는 시스템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특히 우리는 그 홍익지구대라든지 이런 데가 다 가까워서 뭐 3분에서 늦어도 5분 내로 이 출동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누르면 배를 누르면 저는 이제 제 생각인데 효과성인데 배를 누르면 연결은 되어 있지만 배를 누르면 그 안에서도 울릴 수 있게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해도 한번 추진해 볼 계획인데 물론 이제 그러면 사람들을 다 범죄자로 생각할 것이냐 그건 아니지만 혹시도 모를 불상사에 대비해서 저는 어느 누구나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렇게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좀 아쉽다는 것은 이제 뭐든지 그 적이죠. 예산. 예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못하고 있어서 그런 건 좀 아쉽고요. 다음 지방자치 법률을 제가 통과됐다는 얘기만 듣고 아직까지 제가 그걸 보지는 못했는데요. 거기에는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에서 꾸준히 주장해왔던 예산 분배율, 자치분권, 그다음에 우리 기초단체에도 자유를 달라. 그러니까 지방자치는 사실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거든요. 외국으로 가면 그리스가 이미 2000년 전부터 지방자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선거제도도 있었고 돌아가면서 하는 제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는데 저는 지방자치는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리고 지방자치의 근원은 예를 들면 어떤 지방에 예를 들면 쌀과 소금과 나무를 이렇게 나눠 줬는데 바닷가에 있는 도시에도 소금을 주고 산속에 있는 도시도 나무를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필요성이 없어서 이걸 각 자치구에 맞게 한 것이 지방자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예산이 현실화 이것은 예산을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줘야 그 지방자치단체가 맞는 옷을 사 입는다는 거예요. 맞는 옷. 그러니까 우리에 맞는 옷, 우리 마포에 맞는 정책은 예산과 수반돼서 갔을 때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정책은 그렇게 효과가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부에 닿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동시에 가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치분권을 굉장히 강요를 해왔었는데 이번 헌법에 자치분권을 완벽하게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동안의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들이 주장해왔던 그런 것도 일부는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옛말에 첫 술에 배부르지 않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저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지방분권을 해나가는 그런 정책이 시행이 되는데 저도 헌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던 그 헌법에 맞는 지방자치를 해나가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마포 구민들이 열망하는 우리 마포 구민들이 요구하고 우리 마포 구민들에게 필요한 지방자치 정책을 만들어서 저는 접목할 그럴 계획입니다. 우리가 마포가 지금 서울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13군데 정도의 1000석이 넘는 공연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북에는 없어요, 한 군데도.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2000석 그러니까 한류홀, 그러니까 마포 유수지에는 신축을 하는데 거기에는 2000석 이상의 홀과 300석짜리 하나. 전 2개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자료가 좀 잘못됐더라고요. 그거는 문화예술과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몇 페이지예요, 그게? 21페이지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 나와 있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받기는 2000석 이상의 홀 하나. 그다음에 보조 공연장으로 300석짜리 하나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강북 최초예요. 2000석 넘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국 12가 동시에 투입되는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한류 K-팝 홀이에요. 그게 K-팝 홀이라고 제가 얘기를 붙여서 2000석 정도는 돼야 공연을 한답니다. K-팝 정도 와서 하려면 2000석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000석을 갖춰 놓으면 이것은 단순히 공연장을 넘어서 남북 통일보다는 남북 왕래가 이루어졌을 때 북한에서 바로 와서
즉시 공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그 지역 국회의원이신 노웅래 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노웅래 의원님이 국비를 50%를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비 25%, 우리 구비가 25% 이렇게 해서 매칭 사업으로 그걸 추진하게 된 거예요. 1,000억 가까이가 들어가는 그 예산을 저희 마포구 단독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거기에다가 K-팝홀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당인리 발전소는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는 하지만 문화 창작 발전소라고 그래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걸 관장을 해요. 그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 창작 발전소를 만들어서 이제 주민들에게 오픈하겠다 이건데, 그것은 당인리 발전소, 그러니까 지금 화력발전소가 완공을 해서 기부 체납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면 그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아가지고 문화창작발전소, 그러니까 발전소와 관련된 그런 것,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박물관이라고 그럴까요? 발전소 하나를 리모델링해서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예요. 보존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그거 관련된 박물관 비슷하게. 그래서 문화예술적인 공연 전시관도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이제 제가 구현할 때부터 추진했던 건데 주민 편익 시설을 넣는 겁니다. 주민 편익 시설에는 체육 시설도 들어가고 수영장도 들어가고 다목적 시설도 들어가고, 또 저희가 제 계획으로는 중축을 해서 또 다른 시설도 하나 집어넣을, 그러니까 서울시 최초로 또 거기다가 뭐 하나 집어넣을 계획이 있는데. 시기는 언제입니까? 착공 시기라. 지금 이미 발주가 이미 설계 회사는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가 공모를 했는데 심사를 해가지고 가장 그 설계를 잘한 회사를 저는 어딘지 지금 그 회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미 그 결정이 됐어요. 거기하고 우리하고 지금 쉽게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 그 설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친김에 그 마포 아트센터, 그것도 저희가 리모델 22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굉장히 협소한데 1,000석 이상으로, 그것도 마포 아트센터도 1,000석 이상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0석 이상으로 저희가 강북 최초로 그걸 리모델링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 K-팝 홀까지 이렇게 같이 운영을 하면, 거기 아트센터 1,000석, 거기 K-팝 홀 2,000석 이러면 문화, 예술, 공연장 이러면 마포, 저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또 다른 랜드마크.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그렇게 되면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선전하고 광고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문화예술 그러면 마포 이렇게 될 건데, 저는 그런 문화 터전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그렇게 맘 놓고 공연할 수 있는 공연도 만들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 문화예술은 같이 발전해야 됩니다. K-팝도 발전해야 되고 트로트도 발전해야 되고, 그다음 무형의 예술, 문화예술, 무형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시를 이렇게 낭송한다든지, 그다음에 민요라든지 마포의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우리 마포에서 저 오래된 그림이라든지 또 오래된 사진 이런 거 전시하는 전시관이라든지, 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마포 아트센터, K-팝홀, 그다음에 우리 문화원, 마포 문화원, 여기도 좀 더 이렇게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문화는 동시에 발전해야 된다. 이 축을 같이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서북 서남권을 연결하는 경전철이 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경전철 한때 다들 좀 주춤했잖아요. 경전철은 발표가 지금 됐고요. 그 전부터 제가 용역하고 서울 제가 시원할 때 용역했던 그 서북 광역철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홍대 입구역에서 DMC를 거쳐서 상암동으로 해서 부천까지 가는 거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막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인천에서까지 연결해달라. 그래서 저는 서부광역철도를 빨리 착공을 해서 우선 홍대 입구역에서 그 우리 성산 이동을 거쳐서 DMC로 해서 상암동으로 해서 저는 가양동으로 빠지는, 그리고 그 후 나머지는 이제 경기도하고 상의를 하고 우선적으로 착공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는 지금 이 서부권의 교통이 이쪽에 우리 마포에서도 이 서교동에서 동쪽으로는 그래도 웬만합니다, 교통이. 웬만한데 서교동에서부터 이쪽으로 그 서쪽으로 이어지는 이 상암동 일대 이쪽에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더군다나 지금 고양시의 덕은동 일대에 몇만 채의 아파트가 동시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너무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러시아워가 여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덕은동이 아파트가 생기면서 LH에서 엄청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를 우리 상암동 주민들이 입고 있는 거예요. 입고 있어. 그러니까 상암동 주민들이 아침에 출근하려고 차 가지고 나오면 마포를 벗어나는데 30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빨리 우리 상암동에 교통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8.4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을 때, 국토부에서 했을 때, 제가 8월 8일부터 단식에 들어갔거든요. 8월 8일부터 단식을 해서 8월 15일까지 8일 동안 단식을 했었는데, 단식을 하면서 주장했던 것은 그런 중요한 사안을 발표할 때는 그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서 발표해 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상암동 주민들을 마치 우리 상암동 주민들이 그 뭐라 그러죠? 님비족? 님비라고 그러나? 님비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건 우리 쪽은 우리한테는 안 되고 다른 데다 지어라는 님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우리 상암동 주민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집을 짓지 말라는 게 아니었어요. 자, 집을 지어라. 좋다. 집을 짓는데 지금도 학교가 부족하니까 학교도 지어주고 지금도 교통이 복잡하니까 교통도 같이 발표를 해서 같이 인프라를 구축해달라. 학교 인프라와 교통 인프라를 동시에 갖춰주고 그다음에 환경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환경까지 같이 대책을 세워달라는 거였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잖아요. 아니, 그 배고픈 사람한테 밥만 이렇게 갖다 주면 어떻게 먹습니까? 반찬도 줘야지. 그러니까 집을 지으려면 거기에 들어가는 학교, 학생들이 우리가 그 계산을 해보니까 중학생이 한 700~800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집을 지으면. 지금도 우리 상암중학교가 좁아가지고 상암중학교에서 이쪽에 다리 건너 중암중학교, 심지어는 경성중학교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암동에 거주하는 분들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하는 구청장으로서 단식도 불사해가면서 저희 의견을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단식을 해서 그럼 문제가 해결됐느냐? 저는 그거는 차후 문제고 관심을 끌어야 됩니다. 단체장이.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주택이 들어오면 학교 지어달라, 교통이 복잡하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단체장이 그냥 편안히 앉아서 집무실에 있을 수만 없다. 그래서 현장 구청장실을 만들어서 제가 밖에 나갔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단식을 하니까 우리 상암동 주민들이 저한테 전부 다들 오셔가지고 단식을 중단하고 자기들하고 같이 이 주택 정책에 대해서 뛰어달라. 그래서 제가 단식을 그만두면서 성명서를 냈는데 뭐라고 냈느냐? 국토부, 그다음에 서울시, 마포구청, 그다음에 주민 대표, 사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를 좀 하자. 아니, 협치가 진즉부터 협치해 왔는데 국토부에서 협치가 아니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협치의 개념으로 사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좀 운영을 하자,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행히 8.4 부동산 대책 이후에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또 우리가 잊을만 하니까 송현동 땅하고 우리 그 면허시험장하고 부지를 교환해 가지고 또 면허시험장에다 6,000세대 임대주택을 또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상암동 주민들이 또 불만이 많지요. 그래서 우리 상암동 주민들이 얌전하니까
저렇게 우리 구청장한테 이렇게 좋게 얘기하지 다른 데 같았으면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네. 다른 구 같았으면 진짜. 우리 상암동 주민들이 정말 얌전하고 정말 인격이 있는 분들이니까 저렇게 조용하게 구청장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농성하고 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그 발표에서 빠졌죠. 성현동 땅하고 그 면허 시험장의 부지를 막교환해서 면허 시험장에다가 임대주택 짓는 거는 잠정 보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 상암동 주민들은 지금 불안해가지고 그런 거를 구청장으로서 얼마나 제가 안타깝고 미안합니까. 괜히 저는 잘못도 없는데 괜히 물론 제가 죄지은 거지요.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게 밀고 들어온다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괜히 미안하고 저는 그래서 제발 좀 정부에서 그런 중대한 사업을 발표할 때는 우리 단체장들하고 좀 상의를 좀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뭐 입맛에 맞는 정책만 내놓을 수는 없어요. 입맛에 맞는 정책만 내놓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민분들이 그 정도면 돼 하고 수긍할 수 있는 대책을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좀 해보자는 거지요. 그게 제 요구예요. 경전철은요? 경전철은 이미 발표가 났잖아요. 예, 저쪽 청량리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 이미 발표가 돼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경전철 역을 경전철이 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하예요, 지하. 지하인데 경전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지하로 가는 지하로 가는 거예요. 경전철이 뭐 사람들이 가벼워서 위로 뜨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 지하로 가는 거예요. 그걸 경전철 그냥 짧게 가는 거예요. 연결을 가는 거예요. 길게 쭉 가는 노선이 아니고 지하로 가는 거예요. 그거 지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하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경전철을 이제 청량리서부터 이렇게 서대문으로 해서 마포로 해서 이렇게 상암도로 가는 건데 우리는 기왕 경전철이 지나가는 거 지하철, 경전철역을 우리 주민들에 맞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 그냥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지 말고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 보지 말고 보는 사람 관점으로 그려달라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 막 그려내면 보는 사람이 저거 그림이 이상하다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전철이라는 그림을 그리는데 그리는 사람의 관점이 아닌 그 경전철을 보는 사람, 이용하는 사람 관점에서 사업을 해달라.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 거기 받아들여지십니까? 네? 받아들여지십니까? 지금 논의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 여기 정청래 의원님하고 계속 얘기 건의하고 있는 거죠. 청장님은 좀 어려우실 때 생계 수단으로 택시를 모셨다. 네. 기록을 봤어요. 네. 근데 지금 구청장이 된 이후에도 택시를 직접 운행을 가끔 하신다면서요. 좀 어떻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제가 그 95년도에 최연소 구현을 하고 98년도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땅한 직업이 없이 그때는 이제 그 직업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제 무보수 명예직이었잖아요. 그만두고 있다가 제가 이제 생계 전선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제가 일본을 갔다 오게 됐어요. 일본을 갔다 와가지고 이제 마땅한 직업이 없어서 택시 운전을 했죠. 모든 사람들은 경험 삼아서 했구나. 모든 사람들은 뭐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했구나. 멋있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가족들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했어요. 택시 운전을. 95년부터 2년 반 정도를 제가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그때는 생계 수단이었죠. 이것이. 이 가장이라면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제 안 식구 저 이렇게 네 식구인데 가장이라면 이 살을 벗기고 뼈를 녹여서라도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을. 저는 택시 운전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8년 2월 달에 제가 정청래 현 국회의원을 만나서 선거 캠프에 합류하면서 택시를 그만두고 이제 선거 캠프에 합류해서 사무국장을 하면서 다시 정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구의원이 돼서 내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려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재능 기부라고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홍송운수 최은택 사장님을 만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제가 택시 운전 자격증이 있으니 차를 좀 주면은 제가 그 운전을 해서 수익금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또는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 최은택 사장님이 아 좋은 생각이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차하고 기름을 자기가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노동을 제공하고 차하고 가스는 그 최은택 사장님 회사에 부담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쭉 택시 운전을 해가지고 그것은 독거노인 지원센터에다가 처음에는 기부를 했어요. 구의원, 시의원 때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택시 운전을 했었는데 이제 구의원 할 때는 시의원 할 때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못 하고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할 때도 있고 3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제가 구의원 할 때 만들어놨던 마포구 인재육성 장학재단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마포 인재육성 장학재단에 저희가 기부를 했죠. 그리고 나서 구청장 때도 제가 몇 번 했습니다. 2018년도, 19년도에. 예. 그래서 그건 마포 인재육성 장학재단에 기부를 했어요. 근데 2020년이 되면서 코로나가 생기면서 못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경향신문의 이모 기자가 택시를 지타를 우연히 타가지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명함을 줬는데 그게 이제 경향신문에 기사가 나오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돼서 저는 이거 관련해서 어떤 인터뷰도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제가 좋은 취지로 그냥 순수하게 한 건데 이걸 마치 이슈화해서 제가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처럼 보여지면 이거는 제가 원래 봉사라고 생각했던 이 취지하고 안 맞아.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인터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김능구 대표님께서 이제 물어보시니까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이것도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인재육성 장학재단에 저같이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얼마 정도라도 돌아갈 수 있는 역할을 저는 하고 싶어서 그건 할 겁니다. 예. 저는 마포하면 아이 키우기 좋은 곳. 저는 이거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키움센터. 그리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 때문에 고통받는 자녀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데이케어. 그러니까 우리가 양로원이 아니고 그 노인 그 뭐죠? 요양시설. 요양시설에 부모를 맡기는 사람도 있지만 나를 낳아준 부모를 나는 요양시설에 맡기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게 뭐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나는 우리 부모님 얼굴을 봐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데이케어 센터를 만들어서 32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어요. 아현동에다가.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가서 모셔옵니다. 그래서 낮 시간 동안에 제가 그분들 케어를 해드려. 그래서 데이케어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모셔다 드리는 거죠. 저는 그것도 늘려나가면서 그 다음에 아이 돌봄센터. 저는 아이 돌봄센터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꿈이 아이를 낳아만 주세요. 우리가 키워줄게. 저는 이러고 싶어요. 정말 우리 마포구 예산을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아이 한 명 낳을 때 얼마, 지금 우리가 아이 한 명 낳을 때 30만 원, 10만 원, 아이 둘째부터 50만 원, 셋째 30만 원, 넷째 50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어요. 저는 이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보고 아이 낳는 사람은 없어요. 이거는 아이 낳는 정책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는 남이 장애가 아니라 장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국가가 다 할 수 있어요. 그 아이 키우는데 돈도 대줄 수 있고 키움센터에도 아이를 키워줄 수도 있고 학교 가는데 비용도 대줄 수도 있고 선생 붙여서 교육도 시켜줄 수 있어. 근데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권도 못하는 아무리 유능하고 훌륭한 정권도 문재인 대통령도 못하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아이를 낳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아이만 낳아줘. 아이만 낳아줘. 우리가 키워줄게. 그런데 가급적이면 건전한 가정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줘. 건전한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정상적인 가정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줘. 우리가 키워줄게. 저는 이걸 내걸고 싶어요. 이거를.
그러면 마포 하면 아이 키우기 좋은 곳. 나는 이게 딱 떠올랐으면 좋겠어. 마포 그러면 유동균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마포 그러면 아이 키우기 좋은 곳.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서울에서는 우리가 으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공약에 아이를 낳으면 그 조산소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랬죠? 그럼 기억이 안 나네. 낳은 다음에 가는 곳. 산후조리원. 산후조리비를 대주겠다고 이미 공약을 제가 했어요. 네. 산후조리비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마침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주고 우리 구에서도 주고. 그래서 몇백만 원 가잖아요. 그게 한 3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비용 우리가 대주겠다. 예. 근데 그게 어떤 가족은 막 황제 산후조리원이 있어요. 막 몇천만 원짜리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그냥 이렇게 네. 어려운 여건에서도 저 산후조리원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친정 부모가 와서 해주는 사람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포에 있는 사람 어느 누구나 산후조리원 가서 그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있으면, 시설뿐만 아니라 비용을 대주면 좋겠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아이 키움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움 센터 지금 계속 신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는 교육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유치원 이것도 교육부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집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 구청에서 많이 관여를 하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어린이집 가기 전에,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그 아이 낳으면 그 육아휴가를 휴직을 하잖아요. 그게 넘어간 6개월 이후에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둘이 있을 수 있잖아요. 3살짜리가 있고 1살짜리가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집에는 아이가 아예 우리가 한 명을 보내가지고 그 자격증에서 아예 집을 하나 보내가지고 봐주는 거지, 집에서. 예. 집에서 봐주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저는 하고 싶어요. 그리고 3살, 1살이면 애를 하나 또 낳으면 5살, 3살, 1살이잖아요. 그럼 한 명이 가서 케어하면 되잖아. 그러면 되잖아요. 그 사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우리 집에서 잘 크고 있어. 그런데 불안해. CCTV 달아놓는 거죠. CCTV 달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케어해주는 그 보모가, 옛날에는 유모도 있었고 보모도 있었잖아요. 난 그런 역할 해주는 사람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도 만들고.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이. 생각은 있는데 돈이 없다. 저는 그거 하고 싶어요. 진짜로. 청년들에게 돈 몇십만 원 주는 것보다는 저는 그거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이 키우기 좋은 곳 마포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이 유동균 마포구청장이다.